꿈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즐거움을 향유하고 새로워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즐겁고 새로움을 향유하는 나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 습관으로 이어지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꿈은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고되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까 고민하다가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열정과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열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도한 열정은 몸을 상하게 하고 시야가 좁아지면 자신이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으로도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 또한 보람된 삶이긴 하지만 과정의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먼 곳만을 바라보며 외롭게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꿈이란 이루기 힘들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을 성취한 후 느끼는 잠시의 행복감을 위해 과정을 희생한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본질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취를 통한 행복감을 얻어도 그 행복감이 강약에 따라 공허함도 같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마치 화창한 봄날 봉긋이 피어난 목련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사방으로 잎사귀가 축 처지고 갈색으로 변색한 모습에 실망하는 느낌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여 순간으로 이루어진 시간 속의 과정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찾는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많은 성자가 말하고자 했던 공통적인 부분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같이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 역시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즐겁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꿈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번뇌와 스트레스는 거창한 꿈과 소유욕,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실감에서 비롯됩니다. 거창하고 원대한 꿈을 추구하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찾아내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가치는 가려지게 됩니다. 제철에 난 과일이 당도도 높고 싱싱하며 맛도 좋듯이 하루하루 변화하는 일상에 맞추어 소소한 가치를 찾아낸다면 새로움은 더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듣는 시간처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향유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향유하는 것은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 향유입니다. 오감에 의해 아름다움과 미적인 것을 즐기는 향유가 바로 감각적 향유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또는 예술품을 보며 감탄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즐거움의 향유가 감각적 향유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창조적 향유입니다. 창조적 향유는 혼자 또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놀이처럼 부담 없이 즐기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취미 활동 및 그러한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창조적 향유입니다. 스포츠, 예술, 학문 연구 등 스스로 즐겁게 몰입하는 경험은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게 되어 자신의 가치를 더욱 향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취적 향유입니다.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삶을 단조롭고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즐기고 성취를 통한 자존감을 키워가는 향유가 바로 성취적 향유입니다. 넷째는 관계적 향유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은 성장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 속에서 얻는 느낌이 관계적 향유입니다. 다섯째는 철학적 향유입니다. 사유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잔잔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명상 혹은 종교 생활을 통해 느껴지는 평안과 사랑의 감정은 번뇌를 내려놓는 가벼운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위의 5가지 향유는 큰 성취를 통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고도 가벼운 행복입니다. 향유는 긍정적인 경험을 뇌에 각인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강한 쾌락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의 결과는 다음날 숙취로 인하여 불편한 기분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보다는 향유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향유하기라는 책에서는 미각적 향유에 대한 정교하고 의식적인 자각의 예를 보여줍니다. 좋은 와인은 나에게 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 향기와 맛, 그리고 빛깔은 정말 압도적이다. 때로는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다. 한 잔의 와인 속에 담긴 서로 다른 향료, 과일, 꽃, 허브 등을 맛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좋은 와인과 안 좋은 와인을 구분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와인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일상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을 해나간다면 관찰과 학습을 통해 즐거움이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물에 의식을 집중하고 정교하게 감각을 활용하는 연습이 습관화되면 나날이 즐거움이 향유로 이어지고 소소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소한 행복을 실천한 내용을 블로그, SNS, 에버노트 등을 활용하여 관찰을 통해 느낀 대로 글을 써보게 되면 더욱더 그 느낌을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체험과 기록을 통해 되새겨보는 향유하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 행복의 느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향유하는 유형은 개인의 성향, 직업,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과 멘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지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철학적 향유에 관심이 있고, 그림과 음악 등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예술적 즐거움은 창조적 향유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은 타고난 외향성에 의한
관계적 향유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맛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감 중에서 미각에 민감하고 요리와 같은 감각적 향유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향유의 경험은 지금 여기를 느끼는 과정이지 순간의 쾌락적인 보상만을 기대하고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실망을 유발할 수 있고 지금의 순간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소함을 즐기는 향유를 실천하다 보면 행복은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작고 가벼움 속에서 오히려 여유와 미소가 깃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일상에서도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해보며 향유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한 평안함과 감사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익숙해져서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행복은 단순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가치를 찾아가는 숨은 행복 찾기의 과정이 소소한 행복을 위한 향유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